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박평 박혜진 선생님과 김금희 작가의 화제작 경애의 마음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댓글을 몇 개 소개하려고 찾아왔는데요. 팟빵에 반가운 댓글이 하나 붙었는데요. EOWYN 어윈이라는 분이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팟캐스트를 즐겨 듣는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팟빵으로 옮기신 덕분에 올 1월에 방송하신 박지리 작가의 3차 면접에서 돌발 행동을 보인 맨에 관하여 지금 막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해설을 쓴 이입니다. 오호. 해설도 잘 읽어주시고 언급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일반인이 해설을 써서 저희 세 명이 굉장히 약간 흥미롭다고 하면서 또 그럴듯한 해설이었잖아요. 그래서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어휘님이 직접 해설을 쓰셨나 봐요. 저도 들으면서 놀랐네요. 다음 달에 박지리 작가의 마지막 미발표작이 출간된다고 합니다.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읽을수록 애틋하고 매력적인 작가예요. 다른 분들도 많이들 발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덕분에 들을 만한 팟캐 만나 기쁘기도 해요. 이런 난데없는 좋은 일이라니. 알찬 방송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려요. 저도 열심히 들을게요. 네, 확실히 팟빵이 큰 동네인가 봐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이님. 네, 그리고 션최님 시즌 1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섬에 있는 서점 영문판으로 구입해서 다시 읽고 있습니다. 야, 수준 높은 독자들이네요. 네. 가브리엘 제빈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J 피크리는 동남아계이고 가브리엘 제빈은 엄마가 한국인이랍니다. 대박 와, 사건. 대박 사건.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브리엘 제빈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이제 위키랑 뭐 구글링 해가지고 많이 찾아봤었어요. 네네. 그래서 쭉 나왔는데 이게 한국계라는 얘기는 몰랐거든요.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 션체이님이 이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이 작가가 어느 매체랑 인터뷰를 NPR, NPR 예.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인가요? 네네네. 그거 네. 거기 어디랑 하여튼 인터뷰를 길게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엄마가 한국인이라는 이야기가 떡하니 나오는 거죠. 아니 그리고 AJ 피크리는 워낙에 인도계가 많기 때문에 그 똑똑한 인도계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인도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남아계. 그리고 사실 전 사진을 봤는데 한국 해프 코리안일 거라는 느낌이 사실 전혀 없었거든요. 맞아요. 예. 저도 사진 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한국인이랍니다. 대박 사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그 한국인들이 글을 잘 써. 그게 그렇게 연결돼. 한국 사람들이 아주 이게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좋은 책을 잘 씁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네, 잠깐 국뽕 한번 하고요. 네. 네, 푸르다님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스포일러 특집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스포 좋아하는 1인으로서 적극 추천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집 아니어도 스포일러 너무 신경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읽을 책은 알아도 보게 되고 빌려 읽은 책이라도 좋으면 사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방송 듣다 두 분이 스포 조심하느라고 하고 싶은 말씀이나 꼭 해야 할 말씀을 못해서 답답해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듣는 저도 뭔가 미진한 기분이 들고요. 스포 신경 쓰지 마시고 책 읽기에 도움되는 모든 얘기 마음 편히 속 시원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출판사와 합의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스포 싫어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스포주의 안내 멘트도 잊지 마시고요. 팟빵에서 순위 더 팍팍 오르도록 꼭 다운로드하고 열심히 댓글 남겨보겠습니다. 폭염에도 좋은 방송 해주시는 두 분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감사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려 깊은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스포 방송을 하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네. 싫어할 것 같은데? 소설인데도? 근데 그게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송을 이야기할 때, 책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어떤 결론이 책을 읽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사실 저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범인이 맨 마지막에 밝혀지는 반전 막 있는 소설 이런 거를 다 얘기해 버리면 아니, 그걸 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런 방송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 결국 스포 방송하지 말라는 거잖아. 제가 그때 그 정도는 맨날 아니지 않을까. 제가 맨날 하고자 했던 스포 방송은 뭐냐면 네. 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읽은 사람들이 저처럼 이제 읽고 나서 기억을 못 하거든요. 세월이 가면. 그래서 이게 결말이 어떻게 됐지? 궁금한 사람들이 다시 들어볼 수 있는 결말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스포 방송. 아예 그냥 표방하고 우리는 컨셉이 스포일러예요. 끝까지 다 얘기합니다. 이런 방송 다 알려줌. 다 알려줘. 심지어 안 봐도 될 수준으로 다 알려줘. 본 사람들은 맞아 이런 거였지. 이런. 박평이나 YG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무슨 책 얘기하면 마지막에 반전이 뭐였는지 누가 범인이었는지 다 기억하죠. 한 3년 지나도. 아니에요. 그 잊어버려요. 저만 네, 잊어버리는 게 경우 아니에요. 많아요. 저는. 많죠. 저는 한 달이면 다 잊어버려요. 누가 범인이었지? 이러고 거의 뭐 붕어 수준의 기억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범인이 누군지 잃어버린단 말이야. 잊어버릴 때 있어. 범인 누군지. 그러면 모든 책이 다 새 책 같겠다. 너무 즐겁겠다. 여러 권 읽을 필요가 없어요. 네, 하여튼 그런 스포 방송은 못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소설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모든 걸 잊어버리는 남자, 모든 걸 잊어버리는 남자.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인가? 남자는 그 책 발빛이. 네네. 그 작가 신작 나왔던데. 네 맞아요. 모든 걸 잊어버리는 남자는 독자들이 답답할 것 같아요. 댓글 소개 이 정도 하고요. 지난 네. 시간에 이어서 오늘 경애의 마음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의 마음이 그렇게 이제 핫하다. 심지어 뭐 지난 시간에 김금희의 시대가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박평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이 책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 소설의 기능 혹은 소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어떤 멘토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소설을 찾아 읽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특히 연애라든지 어떤 혼란한 마음, 정말 정리되지 않은 어떤 마음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김금희의 소설들은 그런 어떤 요구에 아주 부합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읽고 나면 아주 내 인생을 상담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소설들의 측면이 뭐 어느 소설들마다 조금씩 있겠지만 김금희 소설에는 크고 아주 매력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소설 안에서는 이 언니는 죄가 없다라는 팬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페이지를 넘어서서 소설 전체가 이 독자들에게 좀 멘토가 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특히 이 소설에서는 뭐 회사 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연애 생활에 대한 것도 있고 너무 모두에게 좀 필요로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 멘토가 되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그 한때 유행했던 뭔가 힐링을 준다 이거랑 좀 다른 결인 것 같은데요, 표현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언니는 죄가 없다 페이지에서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경혜한테. 경혜가 막 잊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남자를 유부남 남자 구남친. 그러니까 그거 사람 아니고 그냥 님의 마음일 뿐이야. 그런 건 사랑이 남아 있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는 뭣도 안 돼. 그냥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냥 당연한 말인데 그때는 그 순간을 좀 잊게 해주는 표현들이잖아요. 듣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 방식들의 표현들이 뭔가 내 마음에 힐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제 지식을 좀 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공허한 힐링성 멘트보다는 뭔가 실제 사는데 도움되는 멘토의 어떤 직설적인 조언 이런 게 조금 느껴진다. 부드러운 독설 같은 느낌. 저는 경혜의 마음이 왜 좋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작년에 저희가 같이 읽었었던 그 손원평 작가의 서른의 반격이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야, 이거 약간 근데 비슷한 컨셉이에요. 손원평 작가도 그 20대에 약간의 그런 썸을 타는 남녀 주인공이 등장하고 남자 여자 주인공도 약간 마이너리티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상의 불의와 관련된 대목들도 있고 그런데 서른의 반격
일꾼 별로 좋지 않게 읽었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날 디스 많이 했죠. 네, 손은평 작가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근데 서른의 반격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경애의 마음은 왜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경애의 마음은 좀 군더더기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경애의 마음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가 실제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훨씬 더 살아있다라는 일단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그 리얼리티만 그대로 보여주면은 그건 사실은 소설로서 그냥 다큐멘터리지 소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우리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경애의 마음은 딱 그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한 것 같아요. 억지스럽지 않게.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누구나 그래 우리 회사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법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한 배를 타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영웅담이나 아니면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데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뭔가 뭉클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박평이 그 치유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굳이 막 과장하게 늘어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멘토 역할을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약간 치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소설의 기능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경애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힐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소설 안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어려운 일을 겪으면 마음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앞으로 나가는 건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견디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견디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뭐 경애도 그렇고 상수도 그렇고 이 두 인물뿐만이 아니라 이 소설에는 되게 매력적인 인물들, 주변 인물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네. 한 발 건너에서 보면은 정말 좀 별로인 것 같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조금 들어가서 보면 그 안에 연민을 느낄 만하고 또 그들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또 환경들이 나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생을 견뎌가는 모습들이 아주 뭐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마음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견디는 방식들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27쪽에 방금 박평이 언급한 대목이랑 연결되는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제 경애한테 친구가 뭔가 그 친구도 사실은 형편이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편이 좋지 않은 친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애를 위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누구를 인정하기 위해서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어. 사는 건 희소의 문제가 아니라 근혜의 문제 같은 거니까 각자 발을 굴러서 그냥 최대로 공중을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내려오는 거야. 서로가 서로의 옆에서 그저 각자의 근혜를 밀어내는 거야. 이런 세계관이 경애의 마음에 깔려있는 세계관이에요. YG가 지금 읽은 부분, JYP가 줄쳐놓은 몇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마음이 통했어요. 네. 이게 마음이 여러 사람들한테 통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맞아요. 거예요. 중요한 사실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는 어떤 소설들의 공통적인 아마 장담하건대 요소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경애의 마음 한번 읽어봐야겠는데 라고 마음 먹고 읽으신 분들이라면은 저희들이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움직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굉장히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부분들도 저는 되게 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에 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현지에서 되게 일을 잘하는 근데 별로 뭐 이렇게 인덕이 높지는 않은 그런 선배가 하는 말이었는데 경혜 씨, 내가 영업 비밀 하나 가르쳐 줄까? 동생 같아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요? 여기서는 절대 금방 떠날 사람처럼 굴면 안 돼. 떠나는 사람들한테 싸이공은 지쳤거든. 일주일 있더라도 20년 있을 것처럼 행동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버티는 줄 알아?
어떻게 해야 버틸 수 있는데요? 내가 한 2, 3일 내로라도 짐 싸서 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해. 안 그러면 못 버텨.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읽으면서 별스럽지는 않지만 되게 마음에 내가 다 경험해봤던 어떤 문제들에 대한 그 멘토의 좀 발언 같은 지금 거였죠. 회사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그런 것 같아. 그렇진 않은데요. 20년 있을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마음은 난 이번 달에 그만둘 수 있다. 회사 다니면 다 좀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경혜의 마음 보면은 음. 평범한 회사 생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법한 그런 상황들이라던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심리 상태 같은 것들에 공감을 잘할 만한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대목들을 이 책의 매력이 또 뭐냐면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는 대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제가 소개하려고 또 체크해 놓은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 저는 빵 터졌었는데 그 상수랑 경혜가 한 팀으로 묶인 다음에 또 사무실도 그냥 독립 사무실을 조그맣게 얻어요. 근데 별로 둘 다 열심히 일할 의지가 없잖아요. 상수는 열심히 일할 의지가 있어요. 그래 팀원까지 생겼으니까 우리 팀이 성과를 내야 되는데 경혜는 상수보다 더 멀쩡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심드렁하죠. 예, 이렇게 팀으로 묶인 게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난리도 없거니와 성과가 나게끔 회사에서 두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성과가 난다 한들 우리 둘이 구제받지도 못할 거라는 거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상수란 별로 뭘 일을 하기도 싫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회식을 하다가 상수가 아니 같이 팀으로 묶였으면 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봐요 라면서 뭔가 단도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책상에 경혜의 책상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었냐면 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날 출근했을 때 상수는 경혜의 책상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것을 확인했다. 과연 파이팅과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책상에 글귀 하나가 붙어 있긴 했다. 창조주여, 제가 부탁했습니까? 지능에서 저를 빚어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까? 어둠에서 절 끌어내 달라고. 네, 밀턴의 신라곤에 나오는 대목인데 네. 좀 유머러스한. 네, 이런 유머러스한 대목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어서 좀 심각해지려고 하면은 이렇게 한 번씩 빵빵 터지게끔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이 책을 보면서 약간 그 일본 소설 느낌도 약간 난다. 그 일본 소설 중에도 왜 그 서점 대상 같은 거 받은 그런 책 있잖아요. 되게 맞아요. 잘 읽히고 유머러스하고 약간 대중주 잔잔하면서도. 잔잔하고 이런데 그러면서도 되게 좀 능청맞고 근데 읽고 나면 되게 좀 울림이 있고 뭐 맞아요. 요런 전혀 어렵지도 않고 뭐 작가가 이렇게 근사한 척하지도 않고 그런 느낌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읽으면서 야 요거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영화나 뭐 노래 같은 것도 다 팝송 할리우드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거 번역해도 외국어로 번역해도 전 세계 사람들한테 팔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하여튼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30살 아니 30대 후반의 여류 첫 장편을 쓰는 작가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능청맞습니다. 네. 분명히 자기 실제 경험들도 꽤 녹아들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서 이렇게 마치 다 지어낸 얘기처럼 하는 부분도 약간 능청맞고 그다음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 또 실제로 존재하는 노래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되게 근사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은 가서 현지 취재를 굉장히 오래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거기에서 진짜 비즈니스 해본 사람하고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세련되어 있고 하여튼 두루두루 다 장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도 별로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리얼리티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경혜의 마음을 좀 읽어보길 권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제 오랜만에 소식이 끊긴 선배가 댓글을 달았어요. 페북 친구로 이제 패친으로 연결은 되어 있었던 선배인데 그분이 그 일 때문에 베트남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경혜의 마음을 읽었대요.
예. 그럼 뭐 더 와닿을 것 근데 너무 좋았대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상당히 중요한 무대인데 베트남에서 비즈니스하는 분들이 보기에 좀 뜬금없으면 막 좀 몰입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몰입이 되었다라는 건 어쨌든 방금 JYP가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이 소설을 만드는데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게 되겠죠. 그 여기 이제 경애라는 이름이 여자 주인공인데 뭐 경애는 흔한 이름이기도 하고 우리 공경할 경자에 사랑했었잖아요. 뭐 상수도 흔한 이름인데 저는 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구남친의 이름이 산주라고 하는 참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희한한 이름을 쓴단 말이죠. 산주가 뭐지?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좀 궁금해했었는데 그냥 저 뒷부분에 가가지고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거 혹시 주산을 거꾸로 한 건가? 되게 뭔가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주파나를 튕기고 계산지 나쁜 놈의 어떤 이미지. 튕겨버리고 싶은. 튕겨버리고 싶은. 하여튼 그 저 등장인물 이름도 참 특이하면서도 그 괜찮았고요. 저는 그래서 방금 JYP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언니는 죄가 없다를 보면서 JYP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면 되게 잘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을 소설을 읽으면서 그러네요. 했죠.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JYP는 자매 프로그램 네, 정신여고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연애 상담 전문가로 활동 중이죠. 그래서 그 저는 그런 배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야 그래 그 JYP가 만약에 집에 가서 언니는 죄가 없다 같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한다면은 굉장히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드러운 독서를 계속 날리면서. 네, 부드러운 독서 계속 날리면서 헤어져. 안돼. 그 남친 이름이 뭐랬죠? 산주, 주산, 주파날처럼 튕겨버려요. 뭐 이런. 이 김금희 작가는 다음 책 쓰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지금 히트했기 때문에 혹시 저 뭐 소식 들은 거 있나요? 다음 책에는 뭐 언제 나온다거나 뭘 쓰고 있다거나. 지금 써야 하는 소설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계속 같이 작업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하고 이렇게 뭐 기획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물 들어올 때 많이 당기신 거군요. 정말 근데 한국에서 소설을 이 정도로 쓰면 정말 모든 출판사들이 다 같이 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그러면 정말 몇 년 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창비에서 이 책 낼 때 띠지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2018년 최고의 기대작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게 뭐 여느 다른 영역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일반적인 그냥 카피라이트 같지만 창비에서 2018년에 나오는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 회사에서 2018년 최고의 기대작이라고 했던 건 사실 그 정도로 이 김금희 작가에게 거는 그 가능성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사실 아는 사람들은 알죠. 네, 보여주고 그래서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카피라이트 아니고 카피. 네. 카피. 카피라이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많은 직업이라서. 네, 네. 제가 카피라이트라고 했네요. 왠 그 저작권. 방금 박평 얘기 듣고서 경혜음을 읽고서 약간 좀 미안했어요. 그 김금희 씨한테 좀 미안했는데 왜냐하면 초여름에 박평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근데 왜 요즘에는 출판사들에서 문학 전문 출판사들에서 좀 이렇게 묵직묵직한 책을 여름맞이로 내질 않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때 박평이 경혜음악 같은 책이 그런 묵직한 책이에요 선배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안 믿었지? 안 믿었죠. 그래서 무슨 묵직의 의미를 아니? 마음속으로. 근데 읽고서 김금희 작가한테도 약간 미안하고 그때 박평의 그런 반응에 좀 실소했던 저를 약간 반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절 제목들이 또 절묘해요. 뭐 예를 들어 첫 장의 이름은 공란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라는 빈칸은 곤란하다. 그리고 뭐 너와 나의 안녕. 살인은 연애처럼 연애는 살인처럼 뭐 언니는 죄가 없다라는 카피도 사실은 좀 섹시한 카피인 거죠. 그리고 다친 줄도 모르고 웃는 이런 약간 시의 제목이나 그 잘 웰메이드 드라마는 영화의 제목
작으로 쓰일 법한 그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전작들도 보면은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너무 한낮의 연애, 그리고 그 단편들에 나오는 장면들도 약간 유행어가 될 법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김금희 작가의 재능인지 아니면 유능한 편집자의 재능인지 그걸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계속 거듭해서 확인되는 거잖아요. 김금희 작가의 탁월한 재능이에요. 그리고 김금희 작가의 가장 특출난 재능이기도 해요. 그리고 김금희 작가가 그 동시대의 또래 세대로부터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네. 한 거죠. 그게. 표현들이 다 너무 새롭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표현들이고 그러면서도 너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진짜 표현들, 진짜 그거야 이거는 카피 천재다 거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한낮의 연애 이런 제목들은 뭐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애의 마음 같은 경우도 평범해 보이지만 되게 좋은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좋은 소설들은 진짜 단어를 재발견하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소설 다 읽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던 패기라는 단어는 기존의 패기가 아니에요. 이 소설을 읽고 나면 뭔가 물건을 버리다라는 어떤 표현을 쓸 때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폐기하다, 마음을 폐기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면서 어떤 단어들을 완전히 재발견하게 하는 이제 힘이 있는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네. 그 김금희라는 작가가 이제 데뷔는 아주 일찍 한 편은 아니잖아요. 30에 했죠. 이제 이게 그 전에는 뭘 했는지 뭐 공부는 뭘 했는지 이런 설명이 이제 책날개에 없어가지고 좀 뒤적뒤적 해봤는데 전공을 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직장 생활을 출판사 편집자로 6년인가를 일을 하시고 그거를 하다가 출근하다가 크게 넘어졌다고 해요. 출근 버스 타려고 뛰어가다가. 근데 그때 갑자기 아프다는 생각과 동시에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신춘문예에서 이게 이제 당선이 되는. 그 김금희 작가가 더 유명해지면 하루키처럼 되는 거죠. 이제 야구장에 가서 그러게 야구장에 가서 누가 뭘 치는 순간에 글을 써봐야 소설을 한 편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랑 비슷하게. 그리고 이 김금희 작가가 우리 동네에도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여기 상수동에도. 여기 자주 오세요. 작업실이 홍대 쪽에 그쵸?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주인공 이름이 상수잖아요. 상수역. 그 상수동에서 따왔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름에 집착하시는.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나면 그 산주 왜 지었는지 그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오다 가다 만나면 인사하세요. 혹시 김금희 작가 아니냐고 엄청 하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길 가다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외모는 아니신데. 메모디스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작가의 메모디스. 아니 아름다우세요. 왜 그러세요? 상수동에서 작업을 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그 악성 댓글을 부르는 댓글 요정 YG의 마음이 딱 나오는데 단점이 없진 않아요. 이 책에? 네, 책에 단점이 없진 않은데 저는 전작인 그 단편 소설 작품들을 읽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경애의 마음을 첫 장편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제가 읽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제가 굉장히 멋있는 제목으로 이제 되어 있는 절들이 몇 개가 이제 나열이 되면서 한 편의 장편 소설이 구성이 되는데 그 장들이 개별적인 단편 소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스토리텔링이 되긴 하지만은 그냥 한 편 한 편씩 뚝 떼어가지고 단편 소설로 어디에 내어놓아도 사실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게 이 소설의 장점이자 단점이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왜 단점이에요? 네? 그게 왜 단점이에요? 왜냐하면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는데. 유기적으로 연결은 잘 되죠. 유기적으로 연결은 잘 되지만은 그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박평이 그런 표현을 잠깐 했었는데 너무 효율적이지 못해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표현을 박평이 썼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그래 내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저 대목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플롯이 쫙 짜인 장편 소설이라면은
굳이 군더더기 같은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단편이라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한 편 한 편이 완결된 단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약간 그 첫 장편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장편 소설로서의 완성도를 좀 갉아먹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전에 냈던 너무 한낮의 연애라는 단편집을 보니까 저는 제 감이 맞았다고 생각했죠. 너무 느낌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단편을 쓸 때의 단편을 쓸 때의 느낌과 이 한 장들이. 이 한 장들이 그리고 등장인물들도 겹치는 등장인물들이 그러니까 캐릭터의 겹치는 캐릭터들이 꽤 있어요. 중간에. 그게 뭐 단점이에요, 그게. 특징일 수도 있고. 네. 뭐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몰입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 이 한 권을 저는 빨리 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장편 소설을 읽을 때 쉬지 않고 쭉 읽히는 소설이 있는데 경애의 마음을 읽을 때 그렇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읽다가 좀 덮어두고 또 읽고 또 조금 오래 걸렸는데 그게 각각이 갖고 있는 독립성들이 있어서 계속 밀고 나가게 만들지는 않는데 꼭 소설이 몰입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장편 소설이. 그래서 그리고 어떤 측면 다 읽고 났을 때는 경애의 마음은 제가 조금 전 지난번에 또 이제 견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상처받는 마음이라는 것이 멈추고 계속 바짓가랑이를 잡잖아요. 막 앞으로 못 나가게. 그런 내용들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형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JYP가 발끈했는데 어쩌면은 이 소설의 정치라든가 특징을 잘 드러내게 하는 작가의 장치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말 웰메이드 장편을 성취하지 못한 어떤 그 과정으로서의 작가의 단계일 수도 있겠다. 이건 근데 이제 다음 작품을 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뭐 제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잘 쓰인 소설은 확 몰아가는 거죠. 안 읽을래 이러면서 이제 결말까지 가게 치닫는. 그런데 경애의 마음은 장편 소설의 외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냥 뭔가 되게 공감 가고 그다음에 특이하고 따뜻한 정치가 있는 여러 편의 단편들을 딱 모아놓고 그래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다음 편을 한 편 한 번씩 보게 되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슨해요. 네. 김금희 이 경애의 마음은 느슨한데 그 느슨함은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해요. 그 인물들의 마음도 그렇고 지금 JYP에서 관계도 지금 그렇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니 이 정도가 몰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곤란하죠. 이 정도면 페이지 터너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도 잘 넘어가고 잘 읽히는 소설인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몰입을 시키는 방법이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 안 보고 그것만 보고 막 따라가는 방식은 아니고 다른 종류의 몰입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350쪽이 조금 넘는데 두꺼운 책 그리고 쓸데없이 두꺼운 책 죽도록 싫어하는 JYP가 분량이 너무 길어서 불만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읽었다는 점을 저희 팀에서도 이거 말씀드립니다. 지하철에서 그냥 다 읽었다는 분도 계세요. 이게 아마 취향에 따라서 진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굳이 트집을 잡자면 상수가 왜 이 언니는 죄가 없다 페이지를 운영하는가, 이자는 왜 이런 짓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 뭐 이게 약간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상수의 집안 이야기, 뭐 어머니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꼭 필요한 설정인가 뭐 이런 정도의 트집을 뭐 잡으라면 잡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군더더기가 많다거나 뭔가 몰입하는 데 있어서 약간 아까 뭐라 그랬죠?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한다고요. 좀 천천히 가고 좀 차분하게 이렇게 이것저것 딴 얘기를 하면서 좀 간다. JYP는 동의가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썩 동의할 수 없는. 이 정도면 빨리빨리 진행되죠. 긴장감도 있고. 나중에 이게 이거 어떻게 되지? 얘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이 언니가 분명히 뽀록이 날 텐데 나중에 어떻게 되지? 이 긴장감이 끝까지 가면서 문장들도 괜찮고 지금까지 나오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설정, 스토리를 풀어내는 능력도 괜찮은 와중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면에서는 구성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오 JYP 극찬. 올해의 소설? 올해의 소설 결론은 결론은 뭐 올해가 8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9월로 향해 가지만 슬슬 마음의 준비하셔야죠. 올해의 소설 후보. 음.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다음 작품이 더 궁금한. 그 개인적으로는 김금희 작가가 지금까지 단편 소설집으로 굉장히 팬덤을 형성하고 그 여파로 경혜의 마음 장편 작업을 했지만 저는 단편보다는 이 경혜의 마음이란 장편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도 다시 단편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장편 작업을 추가로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장편의 모습이 또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경혜의 마음이랑 약간 비슷한 스타일의 장편일지 아니면 또 다른 식의 장편일지가 그게 굉장히 궁금한 작가입니다. 그 저로서는. 신영철 평론가가 그런 추천사 썼던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읽고 싶은 건 김금희의 다음 소설이다. 뭐 이런 내용의 네네.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김금희 작가님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단편 말고 장편 써주십시오. 제가 단편은 잘 안 봅니다. 네, 장편 부탁드립니다. 단편도 진짜 재밌게 쓰세요. 네, 단편도 굉장히 재밌고 매력 있어요. 매력 있어. 단편도 매력 있는데 근데 그 단편에서는 또 단편 나름의 또 저는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단편이라는 장르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형식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너무 더 막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끝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 이 작가는 장편을 쓰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경혜의 마음에서 딱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끈적끈적하고 맞아요. 조금 더 거친 약간 더 과감한 설정의 장편 이런 거 쓰시면 더 재밌을 것 같은 그리고 느낌. 실제로 그런 분위기들이 약간 보이는 게 너무 한낮의 연애를 보면 뒤에 그 추천사를 쓰신 평론가가 흠칫한 단편들이 있나 봐요. 약간 기이한 분위기의 단편들. 그런 단편들이에요. 아 그래요. 막 그 약간 YG 스타일이에요. 막 뭐가 죽고 실정되고 그런 기이한 분위기에 그리고 끈적끈적하고 뭔가 좀 음험한 분위기의 그런 단편 작업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밀어붙이면은 좀 전혀 다른 스타일의 만약에 그런 스타일의 장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책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날개에 분명히 다른 사진을 쓰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책의 날개에 나와 있는 사진은 착해. 아마 이렇게 샬랄라 네네. 분위기의 상큼해요. 상큼한 우리 소설 이 경혜의 마음보다 더 상큼한 분위기의 사진인데 끈적끈적한 거 쓰시면은 이제 흑백 사진 조금 네. 이제 분위기 있는 거 이런 걸로 강렬한 시선 바꾸셔야죠. 자 오늘 경혜의 마음이라는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설 JYP가 올해의 한국 소설 후보작으로 지금 올려놓은 소설을 다뤄봤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그 방금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들으시는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박평이나 JYP나 YG나 소설 읽는 취향들이 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고 막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 다 이구동성으로 되게 너무 좋았다는 거. 그래서 아마도 그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도 경혜의 마음을 펼쳐서 읽으시면 되게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따뜻하고 공감되고 뭔가 힘이 되고 그리고 연애 소설로서도 굉장히 좋은 독서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박평, 박혜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